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오라길래 시댁에 찾아가서 시모와 남편을 응징하고 이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입니다.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진지하게 관계에 대해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남자들이 다 이런 건지 아니면 결혼해서 마음이 변한 건지 참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예요. 특히나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라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몸이 상하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9시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거의 밤 8시, 9시 퇴근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빠지고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야근도 좀 그만하고 적당히 벌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저보다 비교적 널널한 편이었어요. 연차도 좀 있다 보니까 잡무보다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살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어떻게 일을 했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좀 쉬엄쉬엄 하면서 살면 어떠냐고 했는데요. 남편이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에 너무 고마워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글을 안 썼겠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는 그 말을 요즘 새삼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 집들이를 할 때부터였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장 좋은 집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서부터 합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이 되던 달에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지만 저희가 드린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엄청 뿌듯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집들이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죠. 저는 그냥 양가 부모님만 모셔서 오붓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굳이 친척들까지 부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둘 다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음식이니 뭐니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을 부르자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야근을 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뭘 그깟 걸 고민하냐는 듯이 웃으면서 음식이야 같이 준비하면 되고 너무 힘들면 배달을 시켜서 두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내놓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지 모르겠고 대접할 거면 좀 정성을 쏟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 더 받아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싶어서 참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는 딱히 올 사람도 없고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집에 선물을 들고 오겠다고만 하셨지 딸이 고생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준비하겠냐고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남편한테 그냥 알아서 준비하고 알려주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회의적으로 나오니까 남편도 자존심이 긁혔는지 막 메뉴고 세팅이고 짜긴 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냐면서요? 근데 자기도 회사에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듣는 말이 있었나 보죠? 배달 음식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그냥 수육을 내놓더라도 우리가 하면 어떠냐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현실을 파악했어? 남편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때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속으로 화가 뻗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알겠다. 대신 당신이 해야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육은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레시피 찾아보고 미리 생김치도 좀 준비해 뒀는데요. 남편은 과일이나 다른 사이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중간중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정도로 점검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손을 거의 놓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이번 주간에 야근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윗사람이 바뀌었는데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내가 사회생활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머쓱한 표정을 지어대더라고요. 집들이는 3일 남았지. 남편은 준비 하나도 안 해놨지. 사촌들까지 문자를 싹 다 보내서 다들 오겠다고 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망하든지 말든지 뒀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착했는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다 도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집들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연차를 쓰고 오전부터 수육 삶고 잡채, 두부김치, 닭강정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일주일 내내 9시에 오다가 금요일에는 오전 반차를 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미안했나 보죠? 남편이 인성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혼자 묵묵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시가 지나도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차가 좀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금요일에는 타지로 떠나는 차들이 많으니까 곧 오겠지 싶어서 조용히 음식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로 싸우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참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가 되어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열이 슬슬 받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같이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나 싶어서 참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0번 넘게 가도 안 받아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화내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어디냐, 왜 약속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투로 자기가 빨리 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추가로 일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연락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시키는 일이 없어서 시간을 빼고 하고 있나, 내 남편이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싶어서 말이 턱턱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고 가도 되냐, 최대한 빨리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있었죠. 체력도 안 좋은데 불 앞에서 계속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열이 다 났습니다.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서 매실 한번 타먹고 쉬다가 다시 일하고 죽을 맛이었어요. 집들이가 7시였는데 남편은 6시 반에 슬그머니 왔습니다. 제가 세팅 다 해놓은 곳에 와서는 뭐 준비할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소리 지를 힘도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슬슬 보면서 물이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다행히 어른들은 좋아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집도 마련하니까 너무 대견하다고 시어머니는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체력이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시니까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고생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덕은 자기가 다 보는 것 같아 괘씸했습니다. 어른들은 제 상황을 모르니까 쟤는 어른들이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와서 앉아있는 신용이라도 하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요.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렇게 집들이가 잘 끝나고 저는 너무 지쳐서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속에 있는 말도 꺼내고 위로도 받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우리가 집들이를 한 번 더 갈 거니까 남편한테 한번 준비하라고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게라도 저의 고충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오고 싶다는데 이번에는 좀 당신이 준비를 해주면 어때? 저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서라도 알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설령 준비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대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야근이 많은 걸 몰라? 당신 힘든 거 이해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기간을 잡을 거면 다시 잡던지 해. 바빠서 안 돼. 어른들도 아니고 친구들 부를 거면 밖에서 놀다 오든지 조용히 집에 와서 간소하게 놀고 가던지 그게 나아. 남편은 너무 뻔뻔하게 단칼에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건성건성 대답하는 걸 듣고 있는데 순간 열이 확 뻗쳤어요. 그래서 무관심한 남편을 향해 나는 뭐 안 바빠서 니네 가족한테 그렇게 한 줄 아냐, 진짜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혼인데 어쩜 이렇게 아내한테 갑질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다정한 성격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왜 이렇게 변했나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마음이 조금씩 다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같이 가면 갈 수 있을 건데 내 결혼 생활은 항상 혼자서 뭔가를 뚫고 나가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이혼을 고민하게 된 건 이후 직장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날 때문이었습니다. 서먹하게 지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퇴근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직장 동료 한 명이 승진을 했는데 소고기 사서 우리 집에서 구워 먹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준비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나 싶어서 싫다고 했어요? 나도 퇴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밖에서 놀다 오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뭘 그렇게 말을 하냐면서 직원들이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창피 줄 일 있냐고 이따 갈 테니까 준비해두고 있으라고 통보식으로 끊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다리에 힘이 탁 풀렸어요. 이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들은 초장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처럼 싸우고 그냥 끝내버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성격상 쪽팔리면 바로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폭발할 스타일이라 어떤 선택이 나올까 고민이 되었어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한 번 더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직원들이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신 잘하는 참치 김치찌개라도 좀 끓여달라면서 10명 정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김치찌개를 끓이긴 했어요. 고춧가루랑 청양고추 팍팍 넣어서 매콤하게요. 차라리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었거든요. 7시가 조금 넘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윙크를 하면서 잘 준비했냐고 물었고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김치찌개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니까 저한테 따봉을 날리고는 직원들에게 우리 마누라가 요리를 진짜 잘한다면서 으스댔죠. 직원들도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죄송하다고 그동안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형수님 음식 솜씨를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야근이 많았는데 언제 회식을 했다는 거지 의아하긴 했지만 대꾸하지 않고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직원들은 거실에 3, 3, 5 모여서 불판에 고기를 하나둘씩 구워서 먹으려고 했고 저는 좀 피곤해서 방에서 쉬겠다고 하고는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방에 있으니까 거실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렸습니다. 3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더니 해장이 안 된다느니 다음에는 어디를 놀러 가자느니 이런 말이었죠. 남편은 와이프가 아프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말리려 했지만 직원들은 제일 좋아하면서 자기 집이라고 지금 입단속 시키는 거 보라면서 깔깔거렸습니다. 그때 딱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고생하기 싫어서 야근하는 척을 했다는 걸. 실은 놀러 다니고 시간 때우다가 집에 온 거였더라고요. 열불이 나지만 꾹꾹 참았고 그 뒤로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한두 명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원래 이렇게 칼칼하냐면서 직원들이 못 먹겠다고 했고 남편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와이프가 아파서 그랬나 보다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은 오래 있기가 힘들었는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맛이 아니라며 고기도 다 먹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더 맛있는 걸 해서 부르겠다면서 직원들을 돌려보내고는 안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누구 망신 줘서 죽일 일 있냐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와서 해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오늘은 그냥 다 말하고 싹수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지금까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냐고, 나 혼자 준비 다 하게 만들고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식모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치는 거냐면서 너 때문에 사회생활 다 망치면 우리 가족 다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냐? 개념 없어? 남자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 뒷말이 얼마나 많이 도는데 너 나한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흥분을 해서 소리를 지르길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근한 거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당신 야근했으면 기록이든 뭐든 찍혀있을 텐데 한번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어딜 많이 놀러 다니신 것 같던데 최근 야근 기록 보여주던지 아니면 우리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죠. 그랬더니 당황을 했는지 왜 그런 걸 다 궁금해하냐고 집착은 딱 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일관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역겨워서 그냥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나는 니네 집 식구들도 내 식구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근데 너는 끝까지 고생하는 와이프 속여가면서 네 놀 거 다 놀고 다닌 거더만. 어떻게 그러냐? 양심 없어? 남편은 제가 허를 찔렀다고 생각했는지 숨만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열받아서 네가 한번 그렇게 받았으면 나한테도 말이라도 좋게 하던지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너는 지금 나한테 개념을 들먹거리고 있느냐고 쏘아붙여버렸어요. 이때만이라도 인정을 했으면 지금 사연도 안 썼을 텐데 결국 남편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여자가 이런 거 다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33살 어디 나이도 쥐콩만큼 먹어놓고 쌍팔년도 사상을 들이미는지 참 웃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구세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나 싶어서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면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방어한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너 같은 거랑은 못 살겠다고 해버리고 지금은 냉전 상태입니다. 그 뒤로 밥도 안 차려주고 대화도 안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억울한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또다시 걸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왜 우리 아들 고생을 그렇게 시키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며칠 후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자고 했죠.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있다고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여자가 할 일이 다 그런 거지. 너는 그런 것도 못 해주니? 여자는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나요? 그걸 시어머니가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밖에서 일해요. 제가 돈 훨씬 많이 벌고요. 근데 저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남편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고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또박또박 따지듯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끊고 그건 옛날에 여자들이 살림만 할 때 얘기고요. 요즘 상황이랑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고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심하긴 뭐가 심해. 어머님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알려주는 거지. 너도 그렇고 전통이 어쩌고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끼워 맞추는 건 너나 니네 엄마나 비슷하네. 결국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럼 알겠어.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런 멍청한 남자한테 희생하면서 살 마음 없어요. 저희 이혼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벙찐 표정으로 있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사과는 잘못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짐을 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 있을 거야. 곧 날짜 잡아서 이혼 수순 밟자. 나를 원망하지 마. 너네 엄마의 정신 상태가 아주 썩어 있어. 그런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인간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정도 사회성을 못 배웠다는 건 너무 멍청한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개소리하면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저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2주 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매일 전화가 왔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개벌은 남주냐면서 생각이 딱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인간을 어떻게 남편으로 존중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시어머니나 남편과 통화 말미에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똑똑한 남자 만날 거라는 말을 꼭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제가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건 많이 모자란 겁니다.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철진한 전통을 들먹이는 정도면 거의 바보 수준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네요. 최대한 빨리 이혼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